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퇴직 후 10년을 집에서 TV만 보며 보낸 제 친구는 결국 몸도 마음도 망가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70세였던 정 여사는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림 수업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누구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건 단 한 가지, 지금 당장 시작했느냐 아니면 멈췄느냐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제 친구 정 여사처럼 인생 후반을 활기차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8세가 된 김영호입니다. 40년 동안 직장 생활에 모든 걸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제 자유다라는 생각에 한동안 쉬기만 했죠. 하지만 행복은커녕 하루하루가 공허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는 저와 같은 후회를 다른 분들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에서 보고 수많은 전문가에게서 배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3가지 핵심 비밀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미 늦었어,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점이라는 걸요. 이 영상을 보신 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인생은 5년, 10년 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제가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 후반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68세에 깨닫고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이 가장 빠르다. 퇴직 후 저는 솔직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쉬면서 손주들이 크는 걸 보고 가끔 친구들이랑 모여 옛날 얘기나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밥 먹고 TV를 켜고 누워있다가 저녁이 되면 오늘도 그냥 흘려보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노후였을까요? 10년을 허비한 제 친구는 저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퇴직 후에 나이 들어 무슨 새 일이나 도전을 해라며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쉬는 게 편하다고 웃었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관절이 굳어져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오랜 고립감 때문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호야, 난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 처음 퇴직했을 때 뭔가라도 시작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몸도 마음도 다 늙어버렸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제 또 다른 친구 정 여사는 퇴직 후에도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제 혼자 남았으니 더 움츠러들지 말자는 마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8세의 문화센터에서 시작해 2년 뒤에는 작은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손주들과 함께 그림 여행을 다니며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 여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행복은 준비하는 사람한테만 온다는 걸.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제 친구처럼 방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그 순간 무섭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집 밖을 나가자. 걷기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명상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웃다 보니 마음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제가 행복을 되찾은 건 큰돈이나 대단한 성취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걸음을 먼저 내디뎠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그냥 살다 가야지.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70세, 80세에도 지금 행동을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거창한 것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배우고 싶던 취미 한 가지 시작하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됩니다. 저도 이제 68세지만 아침마다 하루를 기대하며 눈을 뜹니다.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웃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만약 그때 이미 늦었어라는 생각에 멈춰섰다면 저도 제 친구처럼 후회했을 겁니다.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하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로 전환하라.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 평생을 해야 할 일에 묶여 살았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했고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자식들 학비를 대야 했고 부모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달려오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됐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맞이한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방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영호야, 너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의무로만 살아온 우리 세대, 저와 같은 세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가족을 위해, 생존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건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 더 큰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니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한 노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과나 성취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제 삶을 바꾼 작은 전환. 저도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버리고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자고요. 종이에 적어보니 놀라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기타를 배워보고 싶었으며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족을 돌봐야 해서라는 이유로 제 삶을 미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림 교실을 등록했고 동네 악기점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근처 산으로 작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변화를 주었을 뿐인데 하루가 훨씬 가볍고 즐거워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바꾸는 3단계 방법.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1단계 목록 비우기. 하루를 의무로 가득 채우지 말고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몇 개인지 써보세요. 대부분 불필요하게 스스로 짊어진 짐이 많습니다. 2단계 마음의 소리를 적기. 종이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10가지만 적어봅니다. 어릴 적 꿈이든 사소한 취미든 상관없습니다.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써야 합니다. 3단계 작게라도 시작하기. 적은 것 중 하나를 골라 하루 30분이라도 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도 결과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 자체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을 되찾는 순간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이 똑같던 일상에서 기대되는 하루가 생겼습니다.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친구가 생겼고 기타를 치며 잊고 살았던 음악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충만함이 생겼습니다. 해야 할 일에만 묶여 살던 과거에는 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작지만 나다운 선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제 노후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헌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만큼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로 전환하라. 삶의 방향을 바꿨다면 이제 마음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 한순간의 마음 전환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삶을 바꾼다. 저는 은퇴 후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듯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삶에 대한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위기. 69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이대로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과연 후회가 없을까? 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대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아니, 나는 단 한 번도 나답게 살아보지 못했다. 죽음 앞에서 깨달은 삶의 가치.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제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봤습니다. 40년간 직장에서 밤낮으로 일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한 선택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나이와 상황을 핑계로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친구 최 선생의 극적 전환.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친구 최 선생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중 뜻밖의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했지만 치료를 받으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자. 그 후 최 선생은 요리학교에 등록했고 몇 년 뒤에는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지금 최 선생은 완치 판정을 받고 매일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나누며 이제서야 내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달라진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마음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마음을 바꾸는 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이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관계가 바뀌고 결국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도 심근경색 이후로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음을 전환하는 방법. 혹시 지금 삶이 지루하고 미래가 두렵다고 느끼신다면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후회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감사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자신에게 허락하기. 나이 들었으니 못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도전할 권리를 허락하세요. 변화는 늦지 않았다. 저는 69세의 심근경색을 겪고서야 삶을 다시 쓸 용기를 냈습니다. 제 친구 최 선생은 암 투병을 통해 인생의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하다면 저희처럼 큰 사건이 닥치기 전에 지금 마음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뒤흔드는 한순간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음을 전환하는 그 선택이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삶을 바꾼다. 하지만 마음을 바꾼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과 나를 끝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가치를 회복하라. 어휴, 저 집 아들은 대기업 간다더라. 우리 옆집 할머니는 벌써 손주 유학 보냈대. 누구는 부동산도 잘해 돈 걱정 없다더라.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식이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 부럽고 건강하게 여행 다니는 이웃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며 한숨을 내쉰 적도 많았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너졌다.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저는 더 자주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이후 나는 이제 무엇으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남의 자식이 잘 됐다는 소문이랑 어떤 친구는 연금이 많다더라, 누구는 건강해 제주도까지 자전거 여행을 다닌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에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삶은 점점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금 가진 것도 걸어온 길도 순식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그렇게 점점 무기력해지던 어느 날 아내가 저녁을 차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참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제 옆에서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는 저의 직업도 재산도 자식의 스펙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살아있는 저 자신,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 시간을 그대로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뛰어나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이미 누군가에게 충분한 가치라는 것을요. 비교에 덫은 노년에 더 강해진다. 사실 젊었을 땐 일하느라 비교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의 수렁에 빠집니다. 누구는 연금이 많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인서울 대학에 갔다더라, 누구는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도 없다더라. 이런 정보들이 쉴 새 없이 들려오고 그때마다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특히 자식의 성취나 손주의 진로, 건강 상태나 자산 규모는 가장 민감하게 비교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작 나 자신은 점점 더 위축되고 기쁨을 느끼기는커녕 하루하루가 작아집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면 행복이 아니라 박탈감만 커집니다. 나의 페이스를 회복한 친구 김 여사 이야기. 제 친구 김 여사는 오랫동안 비교의 늪에 빠져있던 분입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삶 전체를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녀가 바뀐 계기는 고등학생 손녀가 써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처럼 나를 믿어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따뜻하게 바라봐줘서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은 후 김 여사는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손주에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거죠. 이후 그녀는 동네 아이들 독서 모임을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며 말 그대로 자신만의 삶의 리듬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난 이제 남을 안 봐요. 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고 살아요. 비교를 멈추는 3가지 훈련. 비교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을 소개드릴게요. 나만의 일기 쓰기, 오늘 잘한 일 3가지 적기.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연습을 하루 5분씩 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남의 자랑을 들었을 때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처음엔 억지라도 참 잘됐네라고 말해보세요.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 보며 말하기, 나는 이대로 괜찮다. 스스로를 마주보는 연습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치유입니다. 진짜 행복은 비교 없는 하루에서 시작된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가끔은 부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곱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저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타인의 기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성공 사례, 옆집 사람의 자식 자랑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하루,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 삶이야말로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누구보다 빛나는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비교를 멈추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다시 삶을 걸어가세요. 그 길 끝에서 진짜 당신다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가치를 회복하라.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을 회복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이 여러분 노후를 완전히 바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노후의 보석을 만든다. 은퇴 후 저는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지. 나이도 많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뭘 더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지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안겨준다는 것을요. 80세에 배운 바이올린, 손주의 결혼식에서 울려 퍼지다. 제 지인 중에 김 여사가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나도 저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한 번이라도 잡아볼걸? 하지만 나이가 78세였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서는 처음엔 놀라워하며 이 연세에 배우시려고요? 라고 물었죠. 김 여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 음정 맞추기도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연습하며 하루하루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2년 후 김 여사는 손주의 결혼식장에서 직접 바이올린으로 축가를 연주했습니다. 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는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됐어요. 김 여사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꿈을 접으려 했지만 결국 용기 하나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제 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도전이 가져오는 건강과 젊음. 저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체험했습니다. 은퇴 후 3년 동안은 몸도 마음도 병들어갔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우연히 수영 강습을 접했습니다. 내가 수영을 배우다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숨이 차서 헉헉대던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잃었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배우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젊어지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의 시냅스가 활성화돼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몸도 움직이고 두뇌도 쓰고 사람들과 교류하니 삶 전체가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도전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많은 분들이 도전이라고 하면 크고 대단한 일을 떠올립니다. 사업을 한다거나 큰 목표를 이루는 것 말이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평생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자전거 배우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배우기, 노래를 부르며 합창단 활동하기, 짧은 시를 써서 모임에서 나누기. 이런 소소한 도전만으로도 인생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저는 작은 도전을 통해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금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도전이 늦을수록 보상은 더 크다. 젊을 때의 도전은 결과와 성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하는 도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주는 행복이 핵심입니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작은 성취에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김 여사의 바이올린, 제가 도전한 수영, 친구 최 선생이 암투병 후 열었던 작은 한식당. 이 모든 도전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보상을 줬습니다. 남은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채웠다는 충만감과 자유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방법. 마음속 미뤄둔 꿈을 적어보기.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상황 때문에 못했던 일을 써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10분, 30분씩 시간을 정해 작은 도전을 이어가세요. 함께 할 사람 찾기. 동네 모임, 복지관, 온라인 강좌. 함께 배우면 두려움이 줄고 즐거움이 2배가 됩니다. 도전의 과정을 즐기기.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배워가는 과정을 즐기세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저는 이제 68세지만 내일도 새로운 도전을 꿈꿉니다. 다음엔 여행 중 사진을 찍어 전시회를 열어볼 계획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도전은 늦을수록 보상은 더 큽니다. 오늘 작은 용기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마지막 보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노후의 보석을 만든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은
서로 이어져 하나의 완성된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핵심 메시지가 결론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행복한 노후, 지금부터 다시 써내려가세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직접 깨닫고 주변에서 보아온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5가지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점이라는 것,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 마음을 전환하는 단 한순간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 삶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인생 후반을 빛내는 보석이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행복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지금 내가 내 삶을 다시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그 한 가지를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노후란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다시 그려가는 것이라고요.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 느껴지신다면 한 번쯤 함께 공유해주세요.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지혜롭고 더 빛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